네, 포천 빌라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가 범행 일부를 시인했지만 많은 것들이 의문투성입니다. 무엇보다 사망자의 신원과 살해 시기,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포천 빌라 살해 사건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 평택경찰서장 박상용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피의자 이모 씨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이모 씨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남편과 내연남을 죽였다. 예, 이렇게 하다가 지금 남편은 10년 전에 이미 죽어 있었다. 네. 그래서 자기는 시신을 옮긴 것뿐이다. 이렇게 진술하거든요. 예. 또 내연남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외국인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직장 동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모 씨의 진술은 믿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예. 이 피의자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 보니까 주변인들의 진술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들이 또 진술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예. 아버지가 10년 전에 자연사한 것이 맞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예.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예. 28살 먹은 아들이 갑자기 또 어떻게 진술했냐면은 자기가 집에서 돌아와 보니까 네. 아버지가 베란다에 쓰러져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같이 네. 시신을 옮겼다고 했거든요. 근데 앵커님께서 생각해 보다시피 네. 10년 전에 시신이 10년 전에 쓰러진 걸 발견했는데 그걸 네. 굳이 방 안에 넣을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석연치 않은 겁니다. 궁금한 게요. 만약에 10년 전에 이 남편이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면 예. 그 신원 감식을 지문으로 대조를 했거든요, 경찰이. 예. 10년이면 거의 100골이 됐을 수도 있는데 이 지문 감식이 가능한 겁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유전자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니, 지문 감식으로 이 지문 남편을 감식 확인을 남편 했다고. 다 했다고 합니까? 예. 지문이 이제 피부에 남아 있으면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10년이 이제 지났다고 한다면. 근데 저도 이제 지금 우리 앵커님한테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예. 이게 지문이 이제 예를 들면 외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 남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문뿐만이 아니라 유전자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시신이 남편 거는 맞다. 예. 근데 남편 거는 맞는데 이 남편이 10년 전에 죽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죽었는지 이건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남편이 뭐 베란다에 쓰러졌다고 하는데 아들도 그런 얘기하고 지금 이모 씨도 그런 얘기 하는데 네. 이 죽은 원인을 알 수가 없거든요. 예. 10년 전이라면은 10년 전에 시신을 갖다가 워낙 부패와 훼손 상태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인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부검을 해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밝히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시신이라면. 그리고 상당히 지금 남편의 시신 상태가 많이 부패돼 있고 훼손돼 있다고 합니다. 사인을 알 수 없으면 혹시 사망 시각에 대한 건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이기 때문에 사망 시간도 역으로 추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이게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네. 그 이모 씨의 진술과 그 아들의 진술이 그냥 서로 이게 짜가지고 하면은 네. 그 남편 죽은 거에 대해서는 기소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사체 유기죄도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10년 전이라고 하면은 지났기 때문에 아들도 처벌 못하고 또 남편 사체 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인도 처벌 못합니다. 네, 기소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경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시신 두 구 가운데 밝혀진 내연남 한 구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만 살해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예. 남편에 대해서는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살인죄로 하거나 사체 유기를 하려면은 예. 범죄 일시 장소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안 나오거든요. 더군다나 또 아들도 자기 어머니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10년 전에 자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예. 아버지가 쓰러져 있었다, 베란다에. 예. 근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 아버지와 엄마는 10년 전에 별거 상태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예. 이 부분이 상당히 진술이 믿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관련자의 진술이 좀 많이 들어봐야 되겠죠. 네. 아들이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야지 지금 아들이 진술한 것이 맞다, 틀리다. 예, 이렇게 단정짓고 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또 알려진 어떤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아들이 사실은 어머니한테서 2년 전에 집에 나와서 따로 살았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면사무소 그 주소지를 예, 보니까 지난 4월에 또 이사를 한 것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아들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들이 왜 네. 갑자기 자기 아버지가 10년 전에 일하다 들어와 보니까 베란다에 예. 쓰러져 있었다. 이것도 말도 안 되고 또 쓰러진 아버지를 시신을 갖다가 네. 어머니와 같이 해가지고 옮겼다. 그리고 10년 동안 방치했다. 예. 이 부분도 일반인으로서는 상식에 맞지 않는 진술이거든요. 예, 그렇군요. 만약에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 박 씨가 살해가 된 건지 자연사인 건지 알 수 없겠지만 만약 자연사를 해서 시신을 어머니와 같이 고무통에 유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미 그 공소시효 7년이 지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아들은 혐의가 아들도 예. 처벌하지 못하고 예. 그 어머니도 사체 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나요? 수사가 일단은 진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 이 어머니 진술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진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숨진 그 두 사람, 그 직장 동료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예. 예. 그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먼저 많이 들어봐야 되고 네. 또 현장 주변 얘기도 많이 들어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8살 먹은 아들이 있었거든요. 예. 물론 좀 지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지만은 이건 아직까지 밝혀진 사실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8살 정도 되니까 한번 그 아들의 진술도 한번 청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짓말 탐지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거짓말 탐지기가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신 공황 패닉 상태에 좀 약간 빠져 있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 그다음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이 아들은 한번 거짓말 탐지기를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럼 큰아들. 공황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그 이 씨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도 의미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거짓말 탐지기라는 것은 예. 좀 정신적인 평온이 좀 찾은 상태에서 해야 그 정확성이 좀 검증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지금은 이 씨가 만약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들이 거짓말 탐지기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거짓말 탐지기는 자기가 거짓말 탐지기 받는 사람이 예. 응하지가 않으면 할 수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거군요. 예. 아, 그렇군요. 공황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이렇게 검거가 됐을 때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시신을 그 고무다라에 넣은 상태라든가 또는 애를 놔두고 도주해가지고 기숙사 공장에서 공장 기숙사에서 예. 그 같은 직장 동료하고 같이 있었던 거. 그다음에 이 이모 씨의 어떤 좀 이런 사적인 생활 이런 거 보면은 조금 정상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수사 관계자 얘기 들어오면은 예. 그렇다고 아주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라든가 이런 정도는 아니다. 다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얼마 정도면 정상적인 진술이 가능합니까? 예, 그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제 검거가 돼가지고 예. 제가 어제 TV를 봤지만은 여러 기자들 앞에서 막 마이크를 대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을 막 횡설수설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론에 좀 노출이 덜 돼야 정신적인 안정을 받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수사관이 조사하는 것보다는 예. 특히 여자니까 그 범죄 심리 분석관이라고 있습니다. 예. 또는 정신과 의사가 같이 옆에서 하면서 같이 조사에 참여하면은 마음에 좀 평온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좀 의문점들을 또 하나 짚어보면은 예. 만약에 그 남편이 10년 전에 사망을 했다면 시신이 고무통 안에 10년 동안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신이 이제 썩게 되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예. 날 텐데 예. 이웃이 이걸 모를 수가 있었을까 이런 의심도 좀 드는데요. 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10년 동안 시신이 그런 게 있게 되면은 냄새가 크게 진동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제가 그 법의학 전공하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냄새가 심하게 나지만은 시신이 많이 훼손되고 부패되면서 뼈만 남게 되면은 예. 그렇게 냄새가 많이 안 난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시신의 보관을 고무다라통에 예를 들면 뚜껑을 덮고 랩을 씌우고 했으면은 그렇게 시신의 냄새가 많이 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예. 그 후부터는
냄새가 심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부패가 되면은 이제 팽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신이 거인화 그렇게 현상. 되면 예. 공기도 나오기 마련인데 그게 예. 과연 공기를 통해서 냄새가 퍼질 수도 있는 건데 고무통으로 덮어놨다고 해서 냄새가 더 퍼질까요? 그러니까 이제 뼈만 남게 되면은 네. 냄새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하게 남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데 또 발견된 시신이 예. 남편 말고도 또 내연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숨진 지 예, 몇 달 정도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예. 기간에서도 또 냄새가 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신이 많이 부패되고 훼손됐다고 하거든요. 예. 또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모 씨가 그 내연남이라고 하는 그 남자를 죽인 일시와 장소 이런 거를 기억을 못 한다는 겁니다. 네. 다만 횡설수란다 이거죠. 뭐 채권 채무 때문에 자기가 살해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 사망 일시라든가 그런 걸 좀 밝혀줘야 네. 정확하게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연남 살해 시기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의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이 여자의 어떤 심리 상태가 그렇게 정상적인 상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할 때 정신과 의사라든가 범죄 심리 분석가가 참여해가지고 네. 좀 안정을 취해가면서 조사하는 것이 그 실체적 진실 규명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피의자 이모 씨의 아들이 있습니다. 8살 예. 난 아들이 집에서 시신과 함께 방치된 채로 발견이 예. 됐는데 아동학대 혐의는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 부분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예. 그 아동보호기관에서 외형을 보니까 학대받은 흔적이 지금 없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아들이 좀 급속도로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지금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동학대나 유기 혐의를 적용하려면은 그 아동의 피해자인 아동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아동이 혼자서 진술할 수 없으니까 옆에서 진술 조력을 해줄 만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혐의가 입증이 되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이모 씨에게 살인죄 외에 아동 학대 유기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혐의가 좀 궁금한 게요. 학대 흔적이라는 게 몸에 있는 그 쉽게 말해서 구타 흔적 이런 것들을 좀 찝을 수가 있는데. 구타 흔적도 있지만은 애가 이제 그 학교에 안 보내지 않았습니까? 8살이 됐는데 다만 어눌하다고 해가지고 학교에 안 보냈거든요. 그래 학교에 안 보내고 어떤 방 안에 계속 가둬놓고 네. 그다음에 아침에 출근할 때 뭐 음식만 주고 그냥 놔뒀다 방치했다 예. 이런 것도 학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꼭 때린다고 해가지고 때린 것만 학대가 아니라 어떤 위험한 상태에 방치돼 있는 그렇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놓게 해둔 그것도 학대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신과 함께 방치된 경우가 확인이 되면은 그렇죠. 학대 혐의가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신을 보면요, 그 예. 발견 상태 당시에 이제 시신의 얼굴에 랩이 둘러져 있었고 예. 목에는 스카프가 둘러져 있었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사실 여자 혼자서 남자를 이렇게 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이 조금 드는데요. 예. 가능합니까? 만약에 이 두 사람을 여자가 혼자서 살해했다고 하면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정상적인 두 남자가 어떤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여자가 살해했다면은 네. 어렵습니다. 예. 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예. 이 남자가 어떤 술에 만취되어 있다거나 어떤 골아 떨어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혼자서도 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예. 여자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 이 피해자들이 전부 다 죽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진술 외에는 목격자도 없고. 예. 근데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만약에 잠들어 있는 시신을 여자 혼자서 살해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면요. 두 가지 방법을 썼잖아요. 랩을 씌우고 스카프를 둘렀단 말입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두 번이나. 지금 이 여자의 진술은 자기가 스카프를 통해서 이렇게 목을 졸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스카프를 통해서 목을 졸랐으면은 이 시신에 사큰이 남습니다. 목 주변에. 예. 목 졸른 사큰이 남거든요. 예. 또 이거 부검을 하면은 뼈에 설골이라고 네. 설골이 골절이 됩니다. 근데 이 지금 시신의 부패 훼손 상태가 상당히 심해가지고 그 예. 부분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 얘기거든요. 예. 이 부분은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고요. 랩을 씌운 것도 어떤 질식하기 위해서 랩을 씌웠는지 네. 아니면은 어떤 다른 처리 목적으로 랩을 씌웠는지 네. 이 부분은 진술과 그 부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죠. 예. 지금까지 포천 빌라 살인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 평택경찰서장 박사균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